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한국 부동산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하락을 하고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 부동산처럼 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아주 큰 변화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트리거는 여러분들이 뭐 요즘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주공 지금 재건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는 이게 뭐 미분양이 난다, PF가 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뭐 개인적으로 둔촌주공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 둔촌주공 뭐 사건, 뭐 아무튼 그렇게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가장 큰 변화, 부동산에 미친 가장 큰 변화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부동산의 트리거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청약에 당첨되면 로또라고 생각을 했고, 재개발이 되면은 뭐 로또 이상, 뭐 어떤 경우에는 졸부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와의 부동산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일본은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내려갑니다. 물론 도쿄라든가 중심가에 있는 아주 입지가 좋은 곳은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한국은 오래된 구축들도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고 뭐 이렇게 좋은 아파트니까 가격이 비싸고 뭐 그런 이유들은 이해가 되지만 구축이었을 경우에는 재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옆에 신축이 뭐 좋은 입지에다가 재개발을 싹 밀어버리고 좋은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그거보다 오래되고 살기 좋지 않은 구축 아파트들은 가격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축만큼 구축 가격이 같이 올라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구축이 신축보다 더 비싸지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가 재건축 뭐 재개발이 되면은 내가 들어간 돈 훨씬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부동산과 우리나라 부동산의 차이점은 우리는 구축이든 신축이든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내려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버블 이후의 이야기죠. 자,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둔촌주공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인식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둔촌주공도 옛날부터 이렇게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재개발이 되고 하면은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죠. 분담금도 내고 뭐 어떻게 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둔촌주공 뭐 옛날부터 살건 아니면 청약이 되건 하신 분들은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위치도 워낙 좋고 엄청난 서울 안에 있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자, 근데 앞으로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게 제대로 될 곳이 많이 남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1단지나 2단지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데도 5층에서 10층 정도입니다.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을 했었을 때 그 아파트가 10층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에 5층에서 10층이었던 둔촌 주공 같은 경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층 아파트로 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층수가 엄청나게 높아졌음에도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조금 내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물론 뭐 다른 데들도 중간중간 분담금을 내고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돌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 생각했었던 것만큼은 안 나온다라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입지가 정말 좋고 대단지, 아주 좋은 입지에 대단지
인데 서울에 이 정도의 낮은 층수에 좋은 입지에 대단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이제 거의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잠실에 있는 우성 아파트 단지 뭐 그런데, 그리고 뭐 음마 아파트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좋은 입지에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 보면은 신축 아파트 못해도 최소 20층 이상이에요. 그죠? 지금 둔촌주공 짓는 것만 해도 35층이잖아요. 35층 아파트를 보상을 하고 그거를 수익성을 내게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아파트가 솔직히 한 100층 이상 예,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음마 아파트라든지 이런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층수 제한을 좀 풀어달라. 높게 지어달라. 왜냐하면 높게 지으면 지을수록 조합원들이 버는 돈도 많아지고 건설사들이나 여러 가지 아무튼 거기에 뛰어든 주체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은 1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현실적으로 재건축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강남에 진짜 좋은 자리여도 네,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다른 데면 더 하겠죠. 뭐 일산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한 30년 정도 된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층수들이 꽤 높기 때문에 뭐 낮은 데는 한 13, 14층에서 뭐 2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다 부시고 다시 지어가지고 이게 뭐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신축은 신축이니까 비싸겠죠. 하지만 구축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자, 이게 가장 큰 트리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파트는 오래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들도 같이 신축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20층, 30층 이런 식으로 지은 아파트들은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뭐 재건축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그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없어질 겁니다. 그럼 당연히 생각해 봤을 때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더 좋겠죠. 그래서 신축보다 구축들이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일본처럼 입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오래된 집이 가격이 떨어진다. 자, 그리고 자산이라는 거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 뭐 인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했지만 그래도 가격,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인가 작년 정도부터 실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사실 어느 정도는 부동산 시장이 그 다른 나라의 자본들도 조금 들어오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기는 해요. 나중에는 지금은 우리가 뭐 외국인들이 사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외국인들이 좀 사줬으면 좋겠다 예,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투자를 할 때도 가장 크게 보는 게 사실은 인구 증감률을 가장 많이 봐요. 우리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좋게 보는 이유가 인구 그래프나 인구 증감률이 굉장히 좋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되게 좋잖아요. 우리는 사실 다른 나라를 투자를 할 때 인구 증감률을 이거는 뭐 사실은 변수가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되게 크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게 너무나 자명하게 있는데 뭐 우리는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하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더 이상 인제 그 서울이나 이런 좋은 입지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옛날처럼 뭐 일산을 세우고 분당을 세우고 하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제3 이번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뭐 맹지나 마찬가지인 땅들을 밀어버리고 신도시를 짓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힘들었죠. 제가 옛날에 다뤘지만 3기 신도시 뭐 창릉 같은 경우에도 토지 보상이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로 묶어 놨었던 그나마 가장 쉬운 땅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토지 보상이 어려웠는데 사람들이 5층, 10층 되어 있는 것도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뜻을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막 20층, 30층
그 이상으로 지은 아파트들 조합원들을 모아 가지고 토지 보상을 하는 것만 해도 이미 예 불가능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기대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일본의 부동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은 아주 좋은 입지가 아니라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일본처럼 부동산 시장이 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게 아파트 리모델링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래도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근데 사실 사람이 그 지역에 살면은 그래도 나는 이 지역에 계속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돈을 더 내서라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 자리에서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좀 수익성을 좀 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뭐 층수를 한 뭐 두 개 층 뭐 이런 식으로 증축을 하는 경우는 있다고는 하지만 뭐 두 배씩 증축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아무튼 그런 수익화를 하는 거는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뭐 몇 억씩이라도 돈을 내고 잠깐 전세로 딴데 들어가서 살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살겠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일은 강남이라든가 아주 입지가 좋은 중심지의 아파트들만 해당이 될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도 힘든데 몇 억씩 내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들이었는데 걔네들이 뭐 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그냥 포기하고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게 뭐 지금도 조금씩 이제 일어나고 있죠. 아파트 회사들도 옛날처럼 대규모 그런 것들이 일들이 이제 줄어드는 게 좀 너무나 이렇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뭐 사업성을 좀 바꾸려고 하는 데들도 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입지가 좋은데 사는 사람들은 내 입지를 지키면서 그냥 돈 있는데 그냥 돈 모아가지고 좀 예쁘게 다시 짓자. 뭐 다시 짓는 거는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 요즘에 기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입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계속 이제 낡아가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예측인 거고 제가 뭐 미래를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실상 인구 증감률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그 지표이고 확정되어 있는 미래잖아요. 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아시아의 허브가 되어서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상 제가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예견된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은 둔촌주공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니구나. 돈을 막 몇 배씩 벌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심어졌고 실제로도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20층, 30층이 넘어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건축을 해가지고 수익성이 난다라는 거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특수성은 구축이어도 재건축 재개발에 호재를 기대를 했기 때문에 구축도 가격이 올라갔지만 앞으로는 정말 특수한 곳이 아니면은 재건축 재개발에 호재가 없는 곳이 대부분일 것이고 구축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은 일본처럼 주택이 오래되면은 오래됐으니까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거를 일반화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어, 이런 인구 감소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거는 또 다음번에 제가 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의 부동산 예측에 대해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